진료실에서 저는 매일같이 당뇨 환자들을 만납니다. 올해로 진료 37년 차, 제 이름은 박상철입니다. 내과 전문의로 평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하루 30명 이상 환자들을 직접 진료합니다. 며칠 전에도 한 분이 다급하게 오셨어요. 쌀밥 끊고 현미만 먹었는데 왜 혈당이 더 올랐을까요?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하겠습니다. 쌀밥보다 더 무서운 건 착한 척하는 음식들입니다. 쌀밥은 적어도 솔직합니다. 당을 올린다고 말이라도 하지요. 그런데 현미, 고구마, 바나나, 시리얼, 통곡물, 이 음식들은 건강식이라는 포장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 경계 없이 매일 반복해서 먹습니다. 혈당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집니다. 식후 졸림, 뿌연시야, 갑작스러운 피로, 당이 빠르게 오르고 급격히 떨어지며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들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당뇨 환자들을 지켜봤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식습관을 바로잡은 분만이 혈당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 그 시작은 바로 잘못된 건강식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명의 식탁 관리자로서 쌀밥보다 더 위험한 반전 음식 4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열하는 데서 끝나지 않겠습니다. 왜 위험한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대체 식품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삶을 바꾸는 작은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혈당, 식탁 위에서 다시 시작해 보시겠어요? 건강은 큰 결심보다 작은 식사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오늘 이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식탁 위에 놓인 익숙한 음식들, 우리가 좋다고 믿는 바로 그것들이 사실은 혈당을 더 무섭게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 그중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쌀밥 대신 드시고 계신 바로 그 음식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제 진료실에 자주 오시던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71세 여성 김복순님.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항상 밝게 인사하시던 분이었죠. 선생님, 나 쌀밥 아예 안 먹어. 현미만 먹어요. 그 말에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현미 어떻게 드세요? 그냥 밥솥에 쌀처럼 넣고 김이 모락모락 날 때까지 짓죠. 치아가 약해서 오래 못 씹긴 해도 건강식이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꺼내든 혈액 검사 결과 공복 혈당 138, 식후 혈당 208, 당화 혈색소는 7.5. 2달 전보다도 오히려 오른 수치였습니다. 혹시 식후에 졸리거나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더부룩한 적 없으세요? 맞아요. 점심 먹고 나면 눈이 막 감기고 답답해져요. 그래도 현미니까 그냥 참고 있었죠.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현미는 건강식일 수 있지만 당뇨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현미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많지만 불완전 소화될 경우 오히려 장에 부담이 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불리는 시간 없이 조리할 경우 GI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 쌀밥보다 더 강한 혈당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김복순님처럼 노년기엔 치아 문제, 위장 기능 저하까지 겹치며 현미가 제대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결국 혈당은 오르고 몸은 피곤하고 자신은 이상하다고만 느낄 뿐 원인은 알지 못하는 거죠. 저는 식단을 바꿔드렸습니다. 현미 대신 반반 섞은 찹쌀보리, 부드럽게 삶은 단호박과 곤약밥, 그리고 하루 식사 순서 조정. 2달 후 다시 찾아오신 김복순님. 선생님, 밥 먹고 졸린 게 없어졌어요. 혈당도 좀 내려갔더라고요. 그분의 당화 혈색소는 6.6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건강해지려 먹던 음식이 오히려 혈당을 망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는 건강식이라는 단어 하나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 잘못된 습관, 지금부터 하나씩 걷어내야 합니다.
현미처럼 건강해 보이는 음식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더 깊이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음식은 현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엔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 대신 드시고 있는 또 다른 음식입니다. 실제로 저는 한 남성 환자분에게 이 음식을 간식처럼 매일 드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복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진료를 시작했던 또 다른 환자 68세 이만수님은 아침마다 고구마를 챙겨 드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절대 쌀밥 안 먹어요. 고구마나 단호박으로 배를 채우죠. 당에는 그게 좋다더라고요. 진료 초반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료 기록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식후 혈당이 220, 공복 혈당이 145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8.1. 수치만 보면 제법 위급한 상태였죠.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고구마를 어떻게 드세요? 요즘은 삶기 귀찮아서 에어프라이어에 바삭하게 구워 먹어요. 간식처럼 하나씩 집어 먹으면 든든해서 좋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고구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섭취 방식과 양 그리고 타이밍에 있습니다. 고구마는 전분이 많고 조리 방식에 따라 혈당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구워서 먹을 경우 당 함량이 농축되면서 혈당 수치가 크게 올라갑니다. 찐 고구마보다 구운 고구마, 구운 고구마보다 말린 고구마가 더 위험하다는 건 당뇨 환자에게는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정보입니다. 이만수님은 하루 23개씩 구운 고구마를 드셨고 그 외 식사량도 그대로 유지하셨기에 결과적으로 설탕을 곁들인 탄수화물을 먹는 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위험했던 건 고구마를 간식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간식은 식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혈당 스파이크가 여기서 발생하니까요. 저는 이만수님의 식단을 수정했습니다. 아침엔 고구마 대신 두부와 달걀, 오전 간식으론 방울토마토와 삶은 병아리콩 한 줌, 식후에는 20분 걷기 운동을 추천드렸습니다. 한 달 뒤 수치가 확연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만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구마가 나빠서가 아니라 제가 고구마를 착한 음식이라 믿은 게 문제였어요. 몸에 좋다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믿어버립니다. 고구마도 그랬습니다. 간식처럼 착한 음식처럼 매일 먹다 보면 어느 순간 혈당은 고요히 하지만 분명하게 무너지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보다 더 자주 더 쉽게 먹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쉽게 꺼내 먹고 달고 부드러워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시는 바로 그것, 바나나. 70대 여성 박선자님은 씻을 필요도 없고 껍질만 까면 되니 너무 간편했죠. 거기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는 생각이 강했기에 바나나는 늘 아침 식탁이 고정 메뉴였습니다. 바나나 하나와 두유 한 잔. 그것이 박선자님이 건강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바나나를 아예 안 드신다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들 찾죠. 씻을 필요도 없고 부드러워서 삼키기 쉽고 무엇보다 건강한 과일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니까요. 70대 여성 박선자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 쌀밥을 반 공기로 줄이고 아침엔 바나나 하나와 두유를 드셨습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식단이라고 믿고 계셨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식후 혈당이 230, 당화 혈색소 8.0. 하루 식사량은 줄었는데 혈당은 왜 오르는 걸까? 답은 과일에 있었습니다. 과일은 천연 당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바나나는 숙성도에 따라 당 함량이 크게 달라지죠. 껍질에 갈색점이 많을수록 당은 더 많고 그만큼 혈당도 더 빠르게 오릅니다. 달고 부드럽고 먹기 쉬운 잘 익은 바나나일수록 당뇨 환자에겐 위험합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당 함량은 높지만 식이섬유는 적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완충 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 하나만 드셨을 경우 단순당이 급속히 흡수되면서 혈당이 폭발하는 거죠. 박 선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밥 대신 바나나 하나만 먹으면 금방 허기지고 1시간도 안 돼서 어지러워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그 결과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며 저혈당 증세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나나를 끊으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나나는 단독 섭취 금지, 숙성도 확인, 그리고 12개 이하를 원칙으로 삼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엔 단백질과 섬유질을 반드시 함께 드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2달 뒤 박 선자님은 아침마다 달걀과 두부 반찬, 미역국, 그리고 바나나 반 개를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혈당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이젠 아침 먹고도 머리가 맑아요. 라는 말도 남기셨죠. 바나나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바나나는 조건부 식품입니다. 그 조건을 모르면 몸에 좋으라고 먹은 과일이 오히려 혈당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익숙하다고, 편하다고, 몸에 좋다고 믿는 음식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 그게 당뇨라는 병이 주는 교훈입니다. 박 선자님이 아침마다 바나나와 두유를 드셨다면 다음 환자인 64세 남성 조성민 님은 무설탕 통곡물 시리얼에 과일과 요거트를 곁들여 아침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전 단 거 절대 안 먹어요. 무설탕 시리얼에 딸기 몇 개 얹고 무가당 요거트 한 컵이면 끝이에요. 그게 혈당에도 좋다더라고요. 그의 말투에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건강식으로 식단을 잘 구성하고 있다는 자부심. 그런데 결과는 당화혈색소 8.3, 식후 혈당은 무려 242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시리얼은 원래 단 음식입니다. 그 단맛을 줄이기 위해 무설탕, 통곡물, 자연 그대로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중요한 건 성분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통곡물 시리얼, 무설탕 시리얼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당의 총량 때문입니다. 옥수수나 밀, 귀리 등 곡물을 튀기고 말리고 얇게 편행 가공 과정에서 혈당 반응은 쌀밥보다 빠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과일, 특히 바나나, 딸기, 건포도 같은 당도 높은 재료가 추가되면 혈당은 예고 없이 치솟습니다. 전 단 걸 안 먹는다니까요. 조성민 님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 맛보다 더 무서운 건 혈당을 조용히 자극하는 당지수 높은 음식의 조합입니다. 시리얼은 대부분 당 수치가 높고 빠르게 소화되며 포만감은 짧습니다. 그 결과 금방 허기가 지고 간식을 찾게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저는 조성민 님께 시리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바꿔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시리얼 대신 삶은 병아리 콩과 아몬드 슬라이스, 요거트는 플레인과 식이섬유 파우더, 과일은 딸기 23개 수준으로 줄이고 아침 식사 전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식사 순서를 조정했습니다. 한 달 뒤 조성민 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을 먹고도 출근길에 어지러웠는데 요즘은 점심때까지 안정적이에요. 아침 식사는 하루를 결정짓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끼입니다. 아무리 착한 이름이 붙어 있어도 몸의 반응이 정직한 답을 말해줍니다. 눈으로 좋은 것보다 혈당이 반응하지 않는 음식이 진짜 건강식입니다. 조성민 님의 식단을 정리해 드린 날,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보세요.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그 말에 조성민 님은 웃으셨습니다. 순서를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한 달 뒤 다시 오신 그분은 그날과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선생님 밥을 그대로 먹었는데도 혈당이 내려갔어요. 식사 순서. 그 단순한 원칙 하나가 당뇨 환자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보통 먹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밥부터 한 입, 반찬을 곁들여 몇 젓가락, 국물 한 숟갈,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가고 단백질과 지방은 나중에 등장하죠. 그런데 이 순서가 식후 혈당 급등의 주범입니다. 그 순서를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로 바꾸면 혈당의 오름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채소 속 식이섬유가 위장을 천천히 채우며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춥니다. 둘째, 단백질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포만감을 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는 탄수화물은 이미 어느 정도 흡수 속도가 조절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오르게 됩니다. 조성민님은 처음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오래된 식습관은 손이 먼저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며칠만 의식하고 드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 전 따뜻한 물 한 잔, 탄수화물을 제일 마지막에 드시는 루틴. 정말 다른 건 그대로 두고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식후 혈당은 3040포인트 이상 낮아졌고 식후 졸림, 두통, 붓기까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당뇨 치료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하루 3번의 식사 안에서 아주 작고 정직한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약 없이도 몸이 반응하는 방식은 늘 정직합니다. 단지 우리는 그 단순한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죠. 밥 먼저 말고 나물부터. 그 작은 문장이 여러분이 혈당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모르고 지나치기 쉬울 뿐입니다. 당뇨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올까요? 저도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왜 공복 혈당이 더 올라가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실마리는 몇 년 전 73세 여성 이금순 님이 사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금순 님은 저녁도 가볍게 드시고 간식도 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침 공복 혈당이 늘 15만 160을 넘겼습니다. 매번 새벽에 잠이 깨고 머리가 띵하다고 하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기상 후 가장 먼저 하시는 건 뭔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누워 있다가 물 한 잔 없이 바로 밥 먹죠. 이 한 문장이 핵심이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잠든 동안의 간 기능과 기상 직후의 행동에 좌우됩니다. 밤사이 간은 당을 만들어내며 혈당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를 새벽 현상이라 부르는데 이때 수분이 부족하거나 활동량이 너무 낮으면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금순님에게 저는 단 하나의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그리고 식사 전 가벼운 스트레칭 3분. 걷지 않아도 됩니다. 숨을 깊게 쉬고 몸을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감수성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후 식사. 순서는 이미 육화에서 배운 대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2주 후 이금수님은 다시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 혈당이 130대로 내려갔어요. 딱 그것만 했는데 말이에요. 작은 변화가 전날 밤의 결과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대단한 식단이나 약이 아니라 기상 후 10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당뇨 관리의 반 이상을 좌우합니다. 그 시작은 물 한 잔과 천천히 움직이는 몸 하나. 지금 아침 혈당이 높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아침 어떻게 일어나셨는지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금순님처럼 아침 루틴을 바꾼 후 공복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생님, 오후 3시쯤만 되면 허기가 몰려와요. 어지럽고 손이 떨려서 결국 또 바나나나 과자를 찾게 돼요. 이건 흔한 패턴입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그 반동으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순간 사람은 당을 보충해야 한다는 신호를 느끼고 쉽고 빠른 탄수화물을 찾게 됩니다. 과자, 바나나, 주스 같은 것들 말이죠. 그리고 이 선택은 또 다른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당을 순간적으로 올리는 간식이 아니라 혈당을 천천히 오래 유지시켜주는 식사 대안입니다. 저는 조명자님께 두 가지를 제안드렸습니다. 하나는 견과류 한 줌,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방탄 홍차였습니다. 방탄 홍차란 카페인이 적은 홍차에 MCT 오일 한 스푼 혹은 무염 버터를 넣은 따뜻한 음료입니다. 간단하지만 이 한 잔은 혈당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은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오후 시간, 혈당이 흔들리는 시간대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조명자님은 처음엔 망설이셨어요. 기름을 차에 넣는다고요? 하지만 딱 한 번 드시고는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신기해요. 배는 든든한데 속은 하나도 더부룩하지 않아요. 물론 방탄 홍차가 만능은 아닙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엔 주의가 필요하죠. 그럴 땐 두부 한 조각, 삶은 달걀 반 개, 무가당 그릭 요거트 한 숟갈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됩니다. 당이 떨어질 때 무조건 단 걸 찾지 마세요. 그 순간의 편안함이 당신의 혈당 곡선을 더 거칠게 만듭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몸이 천천히 오래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이 당뇨 관리의 진짜 키포인트입니다. 포만감은 양보다 질입니다. 그리고 그 질은 당을 자극하지 않고도 나를 채울 수 있는 조용한 식습관에서 나옵니다. 당뇨를 관리하면서 아침 혈당에 집중하는 분들은 많지만 사실 그 수치를 만드는 건 어젯밤의 식습관입니다. 75세 남성 정혜성님은 식사도 규칙적이고 간식도 줄였지만 아침 혈당이 늘 160 이상에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저녁도 일찍 드시고 공복 유지 시간도 충분했는데 말이죠. 하루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자기 전에 뭐 드시나요? 그분은 조금 망설이다가 말하셨죠. 잠이 안 와서 우유에 바나나 조금, 아니면 미숫가루 한 잔 정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왜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오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바나나, 미숫가루, 꿀 타서 마시는 따뜻한 음료, 하루의 마지막에 먹는 음식들은 몸이 쉬는 동안 천천히 소화되며 혈당을 밀어 올립니다. 게다가 밤엔 인슐린 분비 능력도 낮아져 있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낮보다 더 많은 혈당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정혜성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공복 혈당을 유지하려고 간단히 먹은 건데 오히려 더 망친 셈이네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단순했습니다. 야식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혹은 삶은 달걀 반 개, 방울토마토 몇 개,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과 수분 중심으로 구성하면 속이 허하지 않으면서도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각도 최대한 잠들기 3시간 전까지로 앞당기고 잠들기 전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좌욕 같은 비음식 루틴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2주 뒤 정혜성님은 요즘은 아침 수치가 120대까지 떨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그 일을 덜 힘들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진짜 식습관의 역할입니다. 밤이 조용할수록 아침 혈당은 낮아집니다. 그 조용함을 깨뜨리는 마지막 한 입, 지금부터는 조금만 더 신중히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조금 더 나아지면 시작하자. 다음 주부터는 제대로 해보자. 이번 주는 너무 바쁘니까 다음 주부터. 하지만 당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증상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몸을 갉아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꿔야 합니다. 크게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 끼 식사 순서, 오늘 과일을 반 개만 먹는 작은 선택,
오늘 저녁 야식을 조금 참아보는 의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한 끼, 한 모금, 한 걸음이 당신의 혈관을, 눈을, 발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그 걸음 혼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채널에는 당신처럼 작은 실천을 시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혈당 관리 루틴, 최근 바꿔본 식습관, 지금 가장 궁금한 건강 고민,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런 건강 정보를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이 채널은 자극적인 정보보다 정직한 지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진심에 공감해 주신다면 함께 해 주시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일상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